상담을 하실 때는요. 여기에 대한 부분, 즉 일하는 방식, 타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 틀이라고 하듯이 이 틀 찍어봐야 알거든요. 그냥 주관식으로 이것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서 창직을 한다 그러면 창직이 뭐예요?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고, 그래요? 그럼 아이디어 짜보자. 해보자, 같이. 근데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쪽 전문가 만나기 쪽 관련된 스킬이 뭐가 있어요? 다들 취업 쪽에 사시는 게 네트워킹.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만나려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았어. 그게 전문가를 만나려면 네트워킹 하시잖아요. 가르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전화로 하든 뭐 이메일로 보내든 소개를 만들어요. 정보조사 하시면 돼요. 온라인 검색하시고 키워드 검색하시고 관련된 각종 뭐 포럼, 협회 뭐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보면 대부분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하고 또는 요즘엔 상담하시면 재취업 모르면 안 되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아세요. 여기는. 근데 중간에 이게 없거든요. 여기를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없으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나. 약간 자기 진단, 자기 이해까지는 잘 끝났어. 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약간 붕?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상담할 때 바로 재취업 얘기해요? 재취업 하시죠? 그럼 뭐 하라 했으면 다 이거 뭐 하라 그래서 중장년 제대군인 경남년 상하 진로 쪽에 관련된 내가 상담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컨셉을 한번 머릿속에 보시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현장에서 할 때는 여기서 재취업을 전제로 보통 상담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밑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창업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예를 들면. 창업은 좀 저희가 전문 분야도 아닌 거니와 실제로 어떻게 어디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좀 거꾸로 재취업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MBTI 스트로크 이런 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재취업 하더라도 그러니까 MBTI 이런 부분들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거냐를 보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제가 반론을 위한 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대부분 이제 센터나 기관에 오시는 분들은 빨리 재취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말씀을 제가 반론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저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1인 기업도 있고 창업도 있고 상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밖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뭐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양성고에 보시면 훨씬 편안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걸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이 중장년 분들은 특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취업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원하시니까 재취업이 현재가 이렇게 있고 이분이 홍길동이 오셔가지고 재취업을 해요. 네? 과연 이게 얼마나 갈까요? 한번 점프를 해가 재취업을 했어. 이게 평균 얼마나? 한 5년? 뭐 길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는 그 삼성전자 커리어 컨설팅 센터에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뱅뱅사 거리에. 뱅뱅사 거리.
서류기. 삼성전자 퇴직자들 임원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대상 한 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알선 위주로 많이 해요. 삼성전자는 네임밸류도 있고 삼성 따라서 그냥 많이 줍니다. 퇴직자들이 한번 점프를 해가지고 근속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2.6년. 딱 이 말이 맞아요. 자, 그러면 나라가 다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나오는 건 좋아. 그런데 여기 오면 두세 살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취업하는 게 어떻게 돼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당장 제출하신다 하더라도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물어봐요.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제출 당장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실제 이 과정을 쭉 끌고 가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이. 뭐냐면 이 취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취업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구직자 생각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이력서 쓰고 구인공고 찾아가지고 내가 지원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 인맥 아는 사람 통해서 하고 지원하고 연락 오면 열심히 준비해서 막 때 빼고 방 내고 막 이미지 메이킹해서 열심히 여쭤보고 그러면 박사가 취업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취업은 뭐라고요? 영업이라고요. 이 영업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해보면 특히 막 창업, 창지 1인용 막 나가보잖아요. 얘기 막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요. 내가 그 뭔가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저 회사에 핵심은 밸류거든요. 내가 뭐 어떤 밸류를 줄까 그 회사에. 이 마인드가 생겨요. 세 번째는 이게 생겨요. 제출에서 사실은 자기 이해 부분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생겨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이 생겨서 여기서 힘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중장년, 예를 들면 특히 중장년을 상대한다 할 때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앞에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한번 들어가 줘야 돼요. 네. 2, 3년 지나면 또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전직 컨설팅의 가장 그 우선순위가 높은 아웃풋이 뭐가 나오느냐. 전직 서비스 받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공해요. 당연하겠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 내가 전직 그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를 쭉 받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학습이잖아요. 내가 배워서 그거. 다음에, 즉 2, 3년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점프를 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안 받아도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그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전직 컨설팅.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까지 쭉 한번 가는 게 있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학습의 효과도 있습니다. 배우는. 그리고 이 스킬은 제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돈도 벌고 싶고 우리말로 하면 자아실현을 하시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누구나가 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듯이 앞으로는 누구나 갖추어야 될 살아가는 그 삶의 스킬 중에 하나가 이게 분명히 들어가요. 제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여기 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재취업할 때도 사람들 강제를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막 알선에서 취업만 시켜주세요. 좀 대놓고 얘기해요. 그럼 얘기하고 그럼 다음에 나오실 때 또 오실 거예요 여기? 이번 기회에 할 때 한번 제대로 해서 배워놓으면 그 다음에 또 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오는 분들 계시죠? 근데 확실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안 하는 거 틀려요. 사람들이 반응이 틀려요. 그 측면 또 있습니다. 또 질문 받는 시간이에요. 아까 그 전문성, 흥미, 관심도 그리면서 그래서 전문성하고 재능이 이제 합쳐지는 경우는 당장 내가 그 분야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재능도 있고 저게 이제 뭐 세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저 세 가지가 해당되는 경우나 두 가지 정도가 해당이 된다 하면 그럼 내가 어떤 기준 갖고 내가 그건 그냥 개인의 자기가 의사결정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개인에 따라서 이걸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 세 가지가 도출되면 그러면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이드라인 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거.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재취업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장기적으로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가능하면 물론 이제 이분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제가 지금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재취업을 한다고 할 때도 내가 장기적으로 하고 싶게 생겼으면 찾았으면 재취업 방향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여기하고 유사한 쪽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을 좀 바꿀 필요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직무를 조금 수정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이제 그래도 말씀드린 게 이게 재취업이 그냥 재취업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해보고 가면 이게 징검다리 식의 취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가 명확해지면 이 징검다리 취업 쪽으로 간다고 할 때 본인이 더 알아서 열심히 해요. 부지관이. 분명히 목표가 생겼잖아요. 내가 이거를 해야 돼. 그런 게 여기하고 연결을 하실 때 물론 이제 정말 본인은 이것만 하고 싶어. 이거 하시면 되죠. 이거 안 하고. 그러니까 1대1 상황에서는 그분한테 물어보고 진행할 수가 있겠죠. 통상 생각하기에 전문성 있는 분야는 내가 기존에 해오던 일이고 근데 그 전문성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전문성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도착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아니면 새로운 뭔가 기술들이 치고 오니까 그걸 내가 습득 못하면 그 수준에서 떨어진다 보고 그럼 장기적으로는 내가 당장은 저쪽에 하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내가 흥미 있는 부분, 재능 부분을 찾아서 가는 게 우리가 적어도 10년, 20년을 바라본다면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게 컨설팅을 해주는 방향이 맞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저거를 준비해서 10년을 내가 바라보냐. 당장 내가 이 전문성이 있고 이거 갖고 내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